여러분 반갑습니다. 능률복화 어원편 강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OT 시간입니다. OT 시간이고요. 본 강의에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OT에 참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인지 제가 이제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교재는 이제 능률복화 어원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휘를 확장하는 강의죠.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많은 단어를 학습하는 강의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은 이제 단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 강의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단어가 부족했을 때, 어휘력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본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휘력이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는 도중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갈 거잖아요. 지문을 읽는 도중에 낯선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문장에 한 단어를 모르는 학생도 있고요. 한 문장에 두 단어를 모르는 학생도 있고, 한 지문에 한두 단어를 모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어쨌든 텍스트를 읽는 도중에 낯선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단어를 만났으니까 중간에 이 단어를 모르니까 형태가 낯설다 딱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형태를 보고 뜻을 떠올리죠. 그래서 해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읽기를 잠시 멈추게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누구나 읽기를 잠시 멈추고 그 뜻을 생각하게 되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문을 읽었던 여러분들의 주의력이 지문에서 어디로 가요? 단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말 집중해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수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이 아니라 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주의력이 지문에서 단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체적인 우리가 파악해야 할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죠. 일단 멈추니까 시간도 지연이 되죠. 지문을 읽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요. 시간이 초과되니까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니까 내용까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늘어나고요. 내용 이해는 안 되고요. 마음은 불안해지고요. 그럼 결국에는 오답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지문을 다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답을 하나 고르는 일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렇다면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글을 읽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1차적으로 독해 점수가 오르지 않는 원인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파악했으면 해결책도 나오겠죠. 결론은 뭐예요? 해결책은 뭐예요? 어휘력을 늘려야겠죠. 적어도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 둘 아니면 3개 이하로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휘력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능률복화 어원편 본 강의는요, 5년 전에 찍었던 능률복화 어원편 개정판입니다. 5년간 이 강의로 학습한 학생들의 결과치를 저희가 검토했고요. 1등급까지 단 1개월, 2개월 만에 어휘를 확장시켜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 수강 후기를 보시면 돼요. 수강 후기를 보시면 정말 어휘를 늘리고 등급이 하나, 둘, 3개씩 올라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본 개정판 강의에서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력을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죠. 어휘력만 늘린다면 정말 영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국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된 지문의 수준은 국어로 된 우리가 언어 영역보다 훨씬 쉽겠죠. 그러면 그 영어, 수능, 외국어 영역을 국어식으로 푼다면 언어 영역보다 훨씬 다운된 난이도를 우리가 못 풀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못 푸는 이유는 영어 어휘가 모자라서 글을 읽지 못해서 못 푸는 거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어휘력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죠. 제가 여기서 왜 이 OT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강남인강 능률복화 어원편 강의를 통해서
이걸 늘리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정말 최고의 어원 강의 교재입니다. 베스트셀러 교재잖아요.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거를 소화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이 책이 좋다는 건 정말 30년 이상 된 정말 정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있던 책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능률북화 어원편 강의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원 분석을 통할 겁니다. 어원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 어휘 학습을 할 겁니다. 두 가지에 집중을 할 겁니다. 어원 분석입니다. 이거를 저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원 분석에 대한 개념 처음 들어보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좋은 걸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도 제가 간접으로 알 수는 없고요. 수강후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라는 수강후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 좋은 걸 학생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됩니다. 1강만 들어도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어원을 통해서 할 거고요. 어원은 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퍼즐이 맞듯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우리 뇌는요. 의미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기억을 하는 거지 정말 무의미한 거는 우리 기억을 못해요. 우리 뇌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는요. 어원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학습을 하겠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레딕입니다. 프레딕이라는 단어인데 예언하다, 예측하다. 그럼 우리 이렇게 외우잖아요. 프레딕. 발음 먼저 하죠. 프레딕. 근데 프리딕도 우리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프리딕. 예언하다, 예측하다. 그럼 이 두 개를 막 연결합니다. 학생들이 막 연결하는데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이렇게 막 정말 막 아무거나 막 짐꾸리듯이 넣어서 우리 뇌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뇌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는 건 저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리관계를 만들어주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논리관계를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가로 긋고, 세로 긋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게 되면요. 단어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요. 풀이라는 게 원래 접두사로 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먼저 학습시켜 드릴 거예요. 풀이가 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리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딕은요. 말하다입니다. 딕이 말하다예요? 그건 너도 알고 있잖아. 전 처음 보는데 왜 모르니? 여러분 딕셔너리가 있잖아요. 딕셔너리가 말을 모아놓은 겁니다. 사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딕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걸 모아놓은 게 딕셔너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말한 거예요. 미리 말한 겁니다. 미리 말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말한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죠. 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예측하는 거죠. 논리가 있잖아요. 막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거는 프레딕에서 예언하다를 오는 거. 이건 제가 설명할 게 없죠. 책에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해드릴 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연결고리를 어원을 통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전설의 복화 분석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모든 표제어를 저희는 이제 이미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심할까 봐 이미지를 드린 건 아니고요. 논리가 있습니다. 이론이 있고요. 이중부호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부호와 이론. 이중부호와 이론이라는 건요. 두 개의 기억부, 즉 단어와 이미지를 가지면 단어만 암기한 것보다 재생 확률이 더 높다는 인지심리학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중부호와 이론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모든 표제어를 능률북화 원편에 나오는 표제어를 이미지로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어렵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버 괄호하는 거죠. 좀 쉽게 다가오죠. 해외로 쉽게 다가오죠. 통역하다 쉽게 다가오잖아요. 연기하다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오버가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일이 많아서 괄호하는 거고요. 해외로 가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 가니까 해외로 가는. 통역하는 겁니다. ABC가 들어와서 가나다라만 봐서 한국어가 나오니까 통역이죠. 연기 아닙니다. 여기서
7일에서 16일로 보냈으니까 약속을 연기하는 거죠. 자, 프레딕에 이제 다시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했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로 긋고 세로 긋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도 외울 수 있지만 이미지화 시켜서 더 각인을 시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예언하다, 예측하다. 지금 복권 번호를 물론 불가능하지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미지로 드리게 되면 한 번 했죠. 가로 긋고 세로 긋고 동그라미에서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라고 논리적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프레딕을 다시 이 그림과 연결을 시켜드리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프레딕을 만났을 때 어원을 분석하든 이미지를 떠올리든 어느 쪽에서든 단서를 잡으면 예언하다, 예측하다를 끌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OT에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60강까지 버티시면 여러분들의 어휘는 확실히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